살다 보면요, 정말 내 모든 것을 걸었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단단한 땅이라고 믿고 섰던 발밑이 갑자기 푹 꺼져버리는 그런 기분이에요. 저에게는 제 젊음과 열정을 모두 바쳤던 회사에서 나온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프지만 결국에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서툴렀지만 일을 배우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밤을 새워 보고서를 쓰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새로운 기획안을 만들고 동료들과 함께 웃고 울며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의 그 짜릿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제 이름 앞에 붙는 대리, 과장, 차장 같은 직함들이 마치 저 자신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회사는 저의 자부심이었고 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저는 일을 놓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 밥을 챙겨 먹이고 헐레벌떡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회사로 달려가고 퇴근 후에는 다시 정신없이 아이를 챙기고 집안일을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죠. 친정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냐고 여자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완벽한 사람이고 싶었거든요. 일 잘하는 김 부장, 좋은 엄마, 살림 잘하는 아내. 그 모든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제 수첩은 앞으로 몇 달치의 일정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제 인생은 그렇게 앞으로만 달려가는 경주마 같았어요. 뒤를 돌아볼 틈도 옆을 살필 여유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렸죠. 그렇게 제 청춘의 거의 모든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회사의 작은 벽돌 하나에도 제 땀과 눈물이 스며 있다고 믿을 만큼 저는 그 회사를 사랑했고 제 모든 것을 바쳤어요. 제가 없으면 이 부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오만한 생각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똑같은 평범한 오후였죠.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사무실 안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전화벨 소리로 분주했어요. 저는 막 중요한 보고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인사팀에서 저를 조용히 부르더군요.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무슨 새로운 프로젝트라도 맡게 되려나 아니면 혹시 승진 소식이라도 있으려나 그런 시시콜콜한 기대를 하면서요.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그리고 저를 피하는 듯한 상사들의 눈빛. 제 앞에 놓인 것은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이 아니라 하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권고사직서. 그 세 글자가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필 저인가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제 젊음을, 제 인생을 이곳에 다 바쳤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나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을 가까스로 삼켰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회의실을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제자리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는데 조금 전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동료들이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더군요.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힐끗거릴 뿐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아, 나는 이제 이들과 다른 사람이구나. 더 이상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수십 년 동안 제 이름과도 같았던 책상 위에 명패를 내려다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저는 제 개인 물품들을 상자에 주섬주섬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 남편과 찍은 사진, 아끼던 찻잔. 그 상자의 무게가 어찌나 무겁던지 마치 제 인생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길,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를 걸으면서도 저는 완전히 혼자인 것 같았어요.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데 저만 세상에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데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서러움,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허무함이 저를 집어삼켰어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려왔을까?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날 이후로 저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역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집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죠. 십수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바쁘게 움직였던 몸인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멍하니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해가 지면 다시 텔레비전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저만 홀로 멈춰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구경꾼이 된 기분이었죠. 가족들에게는 차마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척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공원 벤치에 하염없이 앉아 있거나 도서관 구석에 박혀 시간을 보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며 지금쯤 회사 동료들은 구내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웃고 있겠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와서는 마치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린 사람처럼 피곤한 척 연기를 했어요. 그런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서 밤마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은 그런 막막한 기분. 그때의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김 부장님으로 불리던 저는 더 이상 없었어요.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자 저는 이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제 가치를 증명해 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저는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더 이상은 가족들을 속일 수도 제 자신을 기만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과 아이들 앞에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과 아이들은 저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남편은 말하더군요. 당신은 회사 사람이기 이전에 내 아내이고 아이들의 엄마라고.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는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매일 아침 엄마가 해주는 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건데요.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또 한 번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눈물은 지난날의 서러운 눈물과는 다른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던 단단한 껍질이 깨지고 그 안에서 진짜 제 모습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었지.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어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장소로 가던 삶의 규칙이 사라지니 거대한 자유와 함께 막막함이 밀려왔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성껏 가족들을 위한 아침밥을 짓고 햇살 좋은 오전에 동네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그동안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꺼내 읽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유를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의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발견했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문장 하나에 깊은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저녁에는 가족들과 식탁에 마주 앉아 오늘 하루 각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피곤하다는 핑계로 건성으로 듣던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니 아이들의 세상이 얼마나 다채롭고 흥미로운지 알게 되었죠. 남편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안아주며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에 다닐 때의 나는 과연 행복했을까? 물론 성취감도 있었고 자부심도 있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어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압박감,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속에서 정작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었죠. 제 마음이 지금 평온한지, 제 몸이 혹사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충분히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마치 전력 질주를 하다가 넘어진 선수 같았어요. 넘어졌을 때는 너무나 아프고 창피해서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지만 막상 넘어져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니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파란 하늘, 따스한 햇살, 향기로운 꽃, 그리고 나를 향해 달려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때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나를 자른 회사가 제게 남긴 인생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찾는 것이다. 너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어떤 회사의 직원이기 이전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너 자신이다. 그 깨달음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답고 행복할까? 오랜 고민 끝에 저는 평소에 관심 있었던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소소한 즐거움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고 작은 문화센터에서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일도 하게 되었죠. 예전에 회사에서 받던 월급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을 벌지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 제게 요리를 배우며 즐거워하는 수강생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살아있음을 느껴요. 회사에서 얻었던 성취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하고 충만한 기쁨입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 앞에 어떤 직함이 붙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정말로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물론 그 시절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가끔씩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아릿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만약 그때 회사에서 잘리지 않았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여전히 일에 쫓기며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실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가장 큰 기회였던 셈이죠.
지금 혹시 저처럼 예기치 않은 시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세상에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절망은 당신의 인생을 끝내는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쉼표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서 문 하나가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어딘가에 새로운 문이 열리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너무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느라 그 새로운 문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 너무 오래 아파하지 마세요. 소리 내어 실컷 울고 마음껏 힘들어 하세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꼭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세요. 분명 당신을 위한 새로운 길이, 새로운 문이 열려 있을 거예요. 회사라는 울타리가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저를 가두는 감옥이기도 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 감옥에서 강제로 풀려난 덕분에 저는 비로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진짜 제 자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시련도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하고 더 당신답게 살게 하기 위한 신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어떤 시련도 당신의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저의 조금은 길고 아팠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 많은 따뜻한 사람들의 수다, 경다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